자, 교재는 642페이지 25번입니다. 자, 간부 문제인데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기억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번 가죠. 자, 객체인 문서에는 명의인이 명시가 된 것 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 자체로 봤을 때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옳은 질문. 자,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 만약 명의자가 그 내용을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예측만으로는 조각되지 않는다 했죠. 총론에서 배웠잖아. 추정적 승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각되지 않는다. 그 말은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X. 자, 사용 용도라는 사문서라 했죠. 인감은 공문서지만요. 지금 고쳐 쓴 부분은 이 용도란을 고쳐 쓴 겁니다. 사문서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문서 변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문서로 바꿔야 됩니다. 자, 1번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였다.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별개의 문서를 만들어냈다. 동일성 상실이죠. 그래서 위조로 봅니다. 본인이 출두한 바가 없는데 출두한 것처럼 썼죠? 그러면 위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허위 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26번입니다.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자, 디귿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번 했죠? 이혼 신고서를 떼어내고 밑에 다른 이혼 신고서를 작성해서 갖다 붙였죠? 이혼 신고서는 사문서라 했죠? 사문서를 떼었다 붙였기 때문에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 변조로 봐야 됩니다. 니은번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위조했으므로 위조죄가 되겠네요. 그 이후에 스캔 떠서 메일로 보냈죠. 메일로 보내는 것은 행사죄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죠. 행사죄가 됩니다. 자, 지자체 의장 공무원이 하나 들어가면 공문서로 봅니다. 자, 작성 명의인이 없는 문서는 문서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맞죠? 그렇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 오신케 할 정도이면 명의 있는 문서라고 봅니다. 옳은 질문. 27번입니다. 간부 문제네요.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3번. 1번 갑니다. 자, 금감위원장 공무원이죠? 공문서로 봅니다. 사문서가 아니고요. 지배인 갑 그랬어요. 지배인은 권한 있는 자라 했죠?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위조, 변조, 자격모용 못한다 했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위조죄 X. 자, 그런데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 3번이 예외입니다. 지배인을 하더라도. 자, 권한을 가진 자이긴 하지만 그 권한을 범위를 벗어나면, 이게 나와 있네. 권한 범위를 벗어나면 그때는 위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례가 말씀드렸듯이 지급보증 성질이 있는 대출 채권 양수도 계약 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작성한 부분이 바로 그 사례가 됩니다. 4번 별개의 주민증 사본을 만든 부분은 별개라 했잖아요. 동물성 상실시킨 겁니다. 변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조가 됩니다. 28번 법원지 구급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자, 1번. 자, 법인도 타인의 전자기록 특수매체기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설치하는 전산망에 제공되어 쭉쭉 나와 있을 때 이 기록은 전자기록에 매체기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많이 풀었잖아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위작에 포함된다 했습니다. 이것을 무형위조라 했죠. 이 위작에는 무형위조, 유형위조 모두 포함되죠. 답 2번.
자, 결제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하면 위조가 됩니다. 결제를 받으면 간접이 되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간접이 되지만 이건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접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위조밖에 될 수 없습니다. 보여주는 것은 행사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29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답 3번입니다. 자, 기억, 디귿, 미음, 동그라미. 자, 기억번도 풀었을 거예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지우고 복사를 떴다. 풀었죠? 변조입니다. 이것은 진정 성립됐다 그랬죠? 진정 성립된 것인데 일자를 바꾼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변조입니다. 금감위원장은 공무원이라 했죠? 그 공문서가 됩니다. 사문서 X. 갑의 이름을 대며 운전자 갑 서명란에 갑 이름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적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사서명 위조죄가 되죠. 그쵸? 3번 위작에는 무형위조, 유형위조 모두 포함된다 했죠? 그래서 권한 없는 사람이 이거 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형위조, 무형위조, 불문이라서 만자가 틀렸습니다. 자, 미음번에는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이라 했으므로 오신케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즉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 그쵸? 피고인이 만든 문서는 공문서가 되지 않는다. 30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 4번입니다. 1번 가죠. 허무인, 사망자라 하더라도 일반인을 봤을 때 진정한 문서라고 오신케 할 정도가 되면 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문서, 공문서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죠. 자,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별개로 만들어버리면 위조죠, 위조. 3번입니다. 자, 변조죄는 진정 성립이죠. 동일성 유지죠. 그쵸? 그랬을 때 성립하는 죄다. 따라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없대요.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체 탈락이라서 변조가 될 수 없습니다. 주체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주체는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하나죠? 하나죠? 그건 맞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한 담당 공무원도 될 수 있습니다. 간접정보 형태로. 그래서 정을 모르는 상사 있는 에게 제출하여 결제하게 하였다면 이 상사가 도구가 된 거잖아요. 그때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이 될 수 있습니다. 총론 시간에 배우죠? 간접정보 파트에서 X. 31번 변시 문제입니다.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했는데요. 1번입니다. 기억, 디귿, 동그라미. 자, 기억번 갑니다. 풀었죠? 명인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문서 자체에 의해서 누가 작성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조 공무원, 기한 담당 공무원입니다. 이미 결제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에 그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미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서는 진정 성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정 성립된 것을 그 내용을 바꾸면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X. 이미지는 문서가 아니죠. 자, 공적인 증명보다는 보고할 목적일 때에는 그때는 리을번하고 미음번은 형식법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차피 형식법 다
배우시는 분들이니까요. 형법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형사법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자, 변호사 시험은 이렇게 형법과 형사법이 복합 짬뽕되는 문제가 나오죠. 덜어 나오죠. 자, 보고할 목적일 때는 315조가 적용되질 않아요. X. 자, 구속 적부신문 조서는 당연히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근거 조문이 311조가 아니라 315조입니다. 형사법에서 많이 나오죠. 리을미음은 형사법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32번입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자, 1번에서는 대표이사라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뭐를 못한다? 그래, 위조, 변조를 못한다고요. 자격모형도 못해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조죄가 된다. X. 자, 공무원 아닌 자잖아요.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하더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이 됩니까? 이 사람은 정범 적격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했다 하더라도 본죄의 간접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권한이 있는 자가 속였다는 얘기죠. 소유자로 하여금 자금주라고 믿도록 속여서 근저당권 설정 등을 경영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권한 있는 자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라면 불실이 기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권한 있는 자가 작성했기 때문에. 자, 거래가액은 많이 나왔죠.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과 달리 적었다 할지라도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3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답은 1번입니다. 해경 3차인데 지문이 많네요. 물론 다 베껴온 거지만. 자, 기억,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동그라미 하시고. 자, 기억번 갑니다. 변조는 진정 성립이죠. 그리고 동일성 유지되어야 합니다. 형식주의라서 진실에 합치하든 하지 않든 변조가 됩니다. 가로 열고 형식주의. 그래서 진실에 합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담당 공무원이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 이게 뭐죠? 위계죠. 위계에 의한 공직방이 됩니다. 허위 공문서가 되는 게 아니라. 디귿번입니다. 자, 청년 시간에 배우는 판례죠. 필름 제조한 것은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겁니다. 착수가 없어요. 따라서 공문서 위조죄에는 되지가 않는다. 착수가 없으니까요. 옳은 지문. 대열. 분명 어음 작성하라고 줬는데 이 친구가 취하서를 작성하네요. 무슨 말이지? 위임 취지에 반한 거죠. 위임 취지에 반하여 쓴 것이라서 위조입니다. 자, 목사인 피고인이 지금 갑교회를 탈퇴했어요. 그래서 지위를 상실했어요. 근데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교회 명의를 쓰고 있잖아요. 갑교회에 나왔는데 갑교회 명의를 쓰고 있죠? 뭐가 됩니까? 그쵸. 위조죄가 되는 거죠. 위조죄.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했죠. 타인 명의 모용하여 문서 작성했기 때문에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B번. 법무사, 자, 이거 좀 어려운 판례예요.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 등기법에 의해서, 잘 보세요. 법무사가, 자, 무슨 것을 우무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했다고 했어요. 자, 이 확인서면 누가 작성했어요? 누가 작성했어요? 이 피고인들이 작성했어요? 법무사가 작성했어요? 잘 읽어보세요. 누가 작성했어요? 법무사가 작성했어요. 제가 그래서 색깔을 똑같은 동일 색깔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확인서면은 법무사가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법무사 명의의
문서가 되는 거예요. 법무사 명의 문서. 피고인 문서가 아니라. 따라서 이것은 작성 명의인이 작성한 거예요. 그쵸? 명의자인 법무사가 명의자잖아. 그쵸?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들끼리 아무리 짝짝꿍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명의인이 법무사인 명의인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34번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네요. 정답은 2번. 니은만 동그라미. 자, 기억번입니다. 을 선박의 선박 국적증서, 선박 검사증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본래 용도 내를 쓴 거죠. 용도 내입니다. 내. 누가? 권한 있는 자가. 권한 있는 자가 용도 내를 쓰는 것은 부정행사가 안 돼요. 그래서 X. 자, 제3자 서명을 기재하였는데 완료되기 전에 발각됐습니다. 그러면 무죄가 됩니까? 추상적 위헌범위예요. 그래서 완료되기 전에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사서명 위조죄가 됩니다. 사인 위조, 사서명, 사인 위조죄가 된다고요. 형식과 일반인이 봤을 때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것이라면, 그쵸? 그때는 문서죄가 될 수 있죠. 해산했든 안 했든, 죽었든 안 죽었든, 허무인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리을번.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낸 후입니다.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메일 전송은 행사죄 될 수 있다 했죠? 그쵸? 그치만 이미지 파일을 만든 것은 자격증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서죄 위조가 된다 하면 틀려요. 35번.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3번. 1번 가면 간접적인 것도 객체가 된다 했죠? 틀렸습니다. 자, 이건 뭐죠?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경위증표액이잖아요. 근데 사본 떴다 해서 사본 제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사본을 행사할 목적으로 그대로 제출했다 했을 때 위조죄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X.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지금 작성하고 이를 비치했죠? 그럼 뭐가 돼? 부실기재가 됩니다. 거짓이 없다면 허위 작성이 아닙니다. X. 여기까지 합니다.